문희환 장인이 만든 이 동호회 역시 전국구로 활동 중. 미국 방송이까지 소개가 됐을 정도라고 하네요. 이게 오른발이 나가서 좌측으로 돼야 돼요. 물 위에서 팔 펴서. 거기까지는 안 가고 네. 오른발 왼발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긴장한 초보 검객. 아직 마음의 준비가 덜 된 것 같네요. 이 차이가 많이 나네. 가장 굵은 대나무를 골라 120엄을 준비하는 문희환 장인. 명불허전 깊은 내공이 느껴지는데요. 칼이 스칠 때마다 시원하게 잘려나가는 모습과 슥싹 쾌감이 느껴지는 소리까지. 오늘 도검 성능 시험은 합격인 것 같네요. 정말 이렇게 깔끔하게 잘 배줬네요. 네. 네. 물론 그 일본 도금이 세계 최고임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일본 오사카나 동경 대회 가보면 우리 칼이 못지않아요 이제는. 일본 기술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계속 노력한 결과 일본 칼들하고 견주어가지고 크게 부족하지 않다. 그래서 세계 시장을 점령할 차례가 된 것 같아요. 세계인들은 칼하면 일본도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거슬러 올라가면 일본의 도검 기술은 백제로부터 전수받은 것이죠. 이젠 그 명예를 되찾아올 때 끊기고 잊혔던 우리 칼의 역사에 다시 숨을 불어넣을 도검 장인의 멋진 도전 기대가 됩니다. 힘을 다해 작업하는 라연이 도검 장인. 자칫 차갑고 무섭게 느껴질 수 있는 칼에서 생명력이 느껴지는 이유 아닐까요? 드라마나 영화를 더 재미있고 완성도 있게 만들어주는 소품용 칼부터 거마일체, 경건한 몸과 마음으로 스스로를 단련할 수 있는 수련용 도검까지 우리 전통 칼의 복원과 재현을 위해 뜨거운 불 앞을 지키고 끊임없이 연구하며 수만 번의 두드림도 마다않는 장인들의 뜨거운 땀과 노력이 있었기에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한 자루의 명검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칼의 전통과 맥을 이어가며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도검이 우뚝 서는 그날까지 도검 명장들의 활약은 계속됩니다. 우리 도검 최고! 형태에 따른 금을 분류를 해보면 이건 지금 조선 사인금입니다. 전동금이죠. 인자가 음인자가 들어가는 날짜 인년, 인원, 인월, 인일, 인시에 맞는 걸 사인금이라죠. 하늘에 별자리가 있고 28수의 글자가 재앙을 막아내고 사악한 기운을 쫓아낸다, 귀신 쫓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주술적 의미의 칼이죠. 여기에 전부 언사입이라고 하면 언상감을 해서 좀 넣고, 뭐 이것은 배기를 하고 전투에 쓰기보다는 어떤 주술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 환도라고 합니다. 전통 똑같이 만들었어요. 녹색 환도인데 일종의 벼른금이라고 하죠. 자, 조선금이 일본금보다 안 예쁜 거 아닙니다. 굉장히 예쁘죠. 좀 짧습니다. 근데 왜 짧으냐? 조선 사람은 칼을 주로 쓰는 국가는 아니죠. 활을 주로 쏜단 말이죠. 그래서 조선 칼하고
여기 있는 이 일본 칼하고 차이점이 뭐냐? 길이 면에서도 일본 칼이 길고 조선 칼은 여기 반드시 띠돈이라는 걸 매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차고 띠가 있어서 이렇게 허리 차고 다닙니다. 주 무기가 활이기 때문에 활을 쏘려면 이게 칼이 있으면 걸리작거려서 쏠 수가 없죠. 이것은 이제 일본도 스타일이죠. 그 사람들이 보면 다 일본도를 아는데 임난 겪으면서 사실 우리 조선도도 일본도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순신의 그 충무공도 장금도 그 일본도 노다치 형태로 만들어진 거죠. 제일 큰 것은 클 때자 태도 타이치라고 합니다. 아주 큰 금이죠. 전형적인 일본도 스타일을 만들었습니다. 수출용으로 만들었죠. 열처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뛰어난 하모니 아름답게 이렇게 만든 거죠. 여기 2018년도 말 그 신기술로 일본의 기술을 도입해서 우리가 만든 거. 요런 건 이제 대도라 그러죠. 일본 말로는 카타나라고 합니다. 카타나. 요것은 이제 쇠를 접은 것은 아니고 쇠 하나를 탄소광을 두드려서 이 부분에 흙을 발라서 수작업 열처리한 거죠. 그래서 차등 열처리 금이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열처리를 한 흔적이 이렇게 열처리 흔적이 보입니다. 하모니라고 하는데 자 이런 것이 날은 강하고 금신은 부드러워서 배기도 잘 되면서 충격 흡수력을 가지게 됩니다. 자 여기 장식도 그 모양이 들어가 있죠. 뭐 일본말로는 후치카시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손잡이 장식 유혹이 있다 병두라고 하죠. 병두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약간 중도를 일본말로는 와키자시라고 우리는 중도를 하는데 좀 작은 칼이죠. 자 미스터 선샤인 보면 두 자루 금 찹니다. 작은 거 하나 차고 긴 금 하나 찹니다. 두 자루 타고 다니죠. 자 용도가 장금은 외부에서 전투할 때 쓰죠. 중도는 실내에서 천장이 낮은 곳 실내 전투에서 씁니다. 조선금 대표적인 금이라고 치면 이제 왕실에 쓰던 벼룩금. 임금 좌우측에서 무장한 임금이 연회를 신하를 데리고 연회를 베풀 때 뭐 경회로 같은 데서 다들 무장하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단지 임금 옆에 있는 두 사람 경호원이죠. 요즘 말하면 운금을 세운다는데 그 사람만 무장을 할 수 있죠. 그 사람들이 차는 금을 운금이라 그 사람을 운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방송 영화 소품용을 우리가 제작합니다. 수작업을 만든 건데 그 유명한 도깨비 칼입니다. 우리가 도깨비 칼 작품했죠.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인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어떤 모양을 가져온 건 아니고 우리 공장에서 이게 나연희 사장이 디자인하고 만들어준 칼입니다. 이게 그렇게 인기가 있을 줄은 몰랐어요. 도깨비 칼 한번 빼볼게요. 배기를 하는 칼은 아니죠. 뭐 판타지아 형식으로 만든 건데 장식이 특이하죠. 특별히 뭐 이렇게 역사적으로 고증이 있는 칼이나 이런 건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아 여기 장식 디자인은 우리 조선의 디자인이죠. 조선 문양입니다. 조선의 전통 문양들을 여기다 다 넣은 거죠. 이것은 전형적인 조선 칼 스타일이죠. 중국의 영향을 받은 조선 칼이에요. 뭐 모양이 중국도가 이런 게 많습니다. 중국의 영향을 받은 조선 칼이죠. 뭐 아무래도 우리는 중국에서 문물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 조선의 성웅 이순신의 금이 여러 자루인데 그 중에 아산 현충사에 있는 장금이 있습니다. 장금. 태규량 이무생이 이제 만들었다는데 이 사람들이 일본도 영향을 받아서 만들었죠. 길이가 196이나 7입니다. 그래서 날길이만 135 정도 되죠. 손잡이가 60대고. 근데 이 긴 칼을 가지고 그러면 충북이 키가 무지하게 크고 덩치가 크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삼조수군 통제사 시절에
권위를 상징하는 뜻에서 이 장검을 만들었지. 이걸 빼서 전투에 쓰지는 못했어요. 혼자 뽑지는 못하거든요. 자, 뽑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자, 여기에 보면 한번 우선 그걸부터 보여드릴게요. 이순신의 장검의 특징이 홈이 두 줄로 파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위에 큰 홈과 작은 홈이 파져 있죠. 그 다음에 문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쩐 문양을 이제 좀 이따 뽑아서 보여드리고, 이순신의 시가 적혀 있습니다. 일회의 소탕 혈엄천하. 이거부터 이 뒤에 거부터. 이게 앞에 시입니다. 이제 삼척 경천 산하동색. 삼척의 검을 빼서 하늘의 고환이 산하가 놀라서 움직이는구나. 산하동색. 뒤에 일회의 소탕 혈엄천하. 한번 빼서 휘두르니 산하가 피로 물드는구나. 이순신의 장군의 시가 있죠. 혼자 못 빼니까 도움을 좀 주세요. 보통 칼을 빼는 거 발도를 하는데 혼자서 발도할 수가 없습니다. 걸어 나가십시오. 자, 고기에 올려놓습니다. 자, 이게 이제 뽑힌 칼의 길이입니다. 정말 깁니다. 문양이 참 아름답죠. 이게 칼 길이가 정확히 몇 미터 정도 된다고 하셨죠? 지금 한 197 정도 돼요. 6이나 7. 자, 두 손으로 잡을 수 있죠. 굉장히 무겁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혈이 까지 반혈이 파져 있고, 작은 혈이 하나 더 파져 있고, 여기 시가 있고, 여기 문양들이 아름답게 새겨져 있습니다. 전통 조선 문양이죠.